신경치료 받는데 안에 구멍이 있어서 현미경 있는 병원으로 보낸다는데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기 힘들다, 내가 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 구멍이 어떤 구멍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치료용 현미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하는, 신경치료용 현미경이 있는 치과는 신경치료 전문의가 있는 치과일 확률이 높거든. 아마 글로 보낸다는 것 같은데. 신경치료랑 크라운 한 곳이 차가운 음식만 먹으면 자꾸 시립니다. 그럴 수 없어요. 신경치료라면 차가운 음식에 시릴 수가 없어.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거든요. 아마 주변이나 다른 데가 아닐까. 앞뒷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3년 전에 신경치료 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는데 2달 전에 신경치료 할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때 다르거든. 신경치료를 할 때의 상태가 다른데, 일단 그 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고름이 생기고 신경이 죽어 있을 때 하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어. 시리고 아픈 걸 느끼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 아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신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지. 더 안 좋은 상태. 근데 치수염이라고 해서 신경에 염증이 있는 상태.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좀만 먹어도 막 너무 아프고 막 충치가 심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아프죠. 마취를 해도 아프고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신경치료를 하면 좀 불편하고요. 이미 막 그런 단계도 지나고 신경이 진짜 갈 때까지 갔어. 그러면 오히려 덜 아플 수도 있어. 그렇다고 또 묵혀서 한다? 묵히는 동안 너무 아파. 묵히는 동안. 그리고 묵혀서 고름주머니가 차고 이러면 신경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좀씩 높아지는 거라,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신경에 염증이 많을 때 신경치료를 하면 좀 아프다. 제가 재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많이 아픈가요? 재신경치료는 아픈 치료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성공률이 좀 낮고 고생을 해서 치료를 해도 결국에 이를 발치하거나 뭔가 잘못될 확률이 높고, 치료 과정 자체가 좀 힘들고, 일반 신경치료 해놓은 재료들을 막 다시 뜯어내면서 막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간도 걸리고 번잡하고, 좀 치료 받기가 좀 번거롭고 힘든 치료는 맞는데 막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재신경 치료가 성공 확률이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제 빼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면 좋죠. 예. 감사합니다. 조만간 미해약 방문해야겠네요. 유호. 바이오피님.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당황했어. 뭘 당황한 눈빛이라고 그래. 아니 이제 엑스레이 찍고 여기 별다른 구조물이 없나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CT를 도입 예정인데 아직 CT가 없어요. 파노라마 촬영만 되다 보니까 물론 파노라마로도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한 위치 관계나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CT를 찍으면 좀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말씀하셨지만 말뜻은 그냥 오지 말라는 아니야. 겁니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장비가 없는 걸 알고 오셔라. 왜냐면 왔다가 없다고 하면 또 헛걸음 하실 거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치과 와야지. 충치가 생기면 오기만 와봐 진짜. 치과에서 신경에 직접 마취 주사 놔서 손으로 쳐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염된 신경에 직접 마취? 신경이 신경치료할 정도로 염증이 심하면 주변에 마취를 해도 마취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경에다 직접 바늘로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엄청 아픕니다. 아이씨 이거 하고 쳐내셨다는 거잖아 지금. 치과 무서운 잼민이님 보시면은 전에 동네 치과에서 신경에 직접 마취 주사 놔서 손으로 쳐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저렇게 그거예요? 직접 마취해서 손으로 아이씨 이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건데, 그럴 정도로 뜨끔해. 그래서 저는 신경에 직접 마취할 때 항상 말해요. 자, 지금 이건 아프다. 이건 어쩔 수 없다. 한번 아프다. 계속 경고를 하고 합니다. 그래도 아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거지. 쳐내고 나이스. 5분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잇몸에 놔달라고 빌어서 삼방 잇몸에 놓음. 신경에 직접 나서 쳐내고, 신경에 직접 넣으면 하여튼 엄청 아파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사랑니 마취 쳐낼 주사도 수 있어. 따끔 그 정도로. 그 따끔의 몇 배 정도 아픔. 신경 직접 주사는 신경 직접 주사는 사랑니 마취 주사의 한 3배는 넘을걸? 왜냐면 시리고 따갑고 아픈 걸 느끼는 그 기관에 직접 자극을 주는 거니까 엄청 아프죠.
근데 아까 그 우리 잼민이님 질문이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했거든. 뭘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야. 원래 신경에 직접 마취를 해도 되냐는 거겠지? 아니면 이걸 쳐내도 되냐고 물어본 건가? 신경에 마취를 해서 이걸 내가 쳐냈는데 원래 그렇게 쳐내도 돼요를 물어본 건지. 패링 했죠. 신경 패링 했는데 패링 해도 되는 건지. 70대셔서 노망 나셔서 그러신 줄 알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노막 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신경에 직접 마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신경 치료를 할 때 좀 더 불편하지 않고 안 아프게 신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이해해 주셔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취를 밖에서 잘해도 신경을 건드릴 땐 좀 햄즈먹이면 아플 수 있어요. 짭짤함에 스팸 꿈꾸면서 기절할 수 있으니 게이들. 뭐 핵주먹인데 자꾸 햄주먹이라고 하네. 쳐맞아보기 전에는 다들 뭐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대 쳐 맞아봐야 어우 이거 번쩍번쩍 별이 도는구나. 주먹 마취는 둔통이죠. 뻑! 둔하게 아프고 바늘로 하면 찔르듯이 아프니까 주먹을 좀 날리면 통증의 타격감이 종류가 있는데 다르지. 이분은 쿠션감이 쩌네 키키. 마취 주사임으로 감사해요. 거의 8년간 치과 안 가고 있네요. 용기 내서 가봐야겠어요. 아 가야 돼. 치과 8년간 안 가면 나중에 더 크게 손해 보시기 때문에 꼭 가셔야 돼. 잇몸 치료는 라고 어떻게 표현하죠. 하는 건가요? 마취를 했는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잇몸 치료는 이제 잇몸 주변에 있는 치석이나 염증 같은 거를 기구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해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앞니 안쪽에 차가운 물이나 음식물이 닿으면 잇몸이 시린데 충치 때문인가요? 충치 때문일 수도 있고 잇몸이 안 좋아도 시릴 수 있어요. 제 예상에는 잇몸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잇몸이 부어 있거나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이제 차가운 물이나 이런 자극들이 잇몸을 통과해서 치아의 뿌리 쪽으로 조금 더 깊이 전달되면 시릴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좀 하면 좋고요. 충치일 확률도 있어. 그러니까 치과 가서 한번 봐야 알죠. 잇몸이 아파가지고 바늘을 찌르니까 고름이 나오던데 이건 뿌리가 상한 거냐? 잇몸이 상한 겁니다. 잇몸 뼈가 염증이 나서 나다못해 골마서 잇몸 뼈가 줄줄 녹고 있다. 그거는 빨리 치과에 가서 치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원인 제거가 필요하죠. 그냥 고름 생길 때마다 터트리면 또 생겨. 고름 공장이야. 그러면은 또 고름 생산되면 또 한 번 터트리고 그러면서 잇몸 뼈는 계속 녹고 있고 또 공장에서 또 한 두어 달 있다가 자 꽉 찼습니다. 그러면 바늘로 또 하차시키고 그럼 또 채우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치아를 빼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응급조치로 치과를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원기 형님 따님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 잇몸이 이렇게 부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치과 가기가 힘들면 한국에 뭐 2주 있다 온대. 그러면은 바늘이나 이런 거를 달군 다음에 뜨거울 때 하라는 게 아니야. 뜨거운 걸로 지지라는 게 아니고 달궈서 세균을 소독을 하고 보통 이제 130도 이상의 온도에서 새로운 균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데워서 이제 바늘을 소독을 하고 알코올솜으로 닦아서 고름을 한번 짜내면 좀 편해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응급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바늘을 데운 다음에 그 뜨거운 거를 인두 지지듯이 지지는 게 아닙니다. 소독용으로 열을 가하는 거지. 그 뜨거운 거 하면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늘이 여기 고기 굽는 소리 나면서 해서 이거 바늘 여기 붙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데우고 잘 식히고 알코올솜 같은 게 있으면 알코올솜으로 잘 닦고 나서 하면 되긴 되는데 원인이 제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꼭 원인 제거는 하시고 상담 그런 터지는 썰 방법을 들어올 쓰시는 게 때마다 좋다. 그래. 근데 고름 터지는 거는 좀 급성으로 뭐 음식물 같은 게 꼈는데 안 빠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처럼 좀 젊은 친구들은 잇몸 뼈가 많이 망가져 있을 확률은 별로 없어요. 일시적으로 급성으로 뭔가 염증이 난 거지. 근데 이제 30대 중후반만 돼도 조심해야 돼.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시면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한 번씩 하고 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에 계속 동그랗게 부어오른다. 터트리면 계속 올라오는데 치과 가봐야 될까요? 가봐야 돼요. 그게 고름 주머니가 계속 생기는 건데 계속 생긴다. 여러 번 재발한다. 무슨 뜻이야? 거기서 고름이 공장처럼 매일 생산된다. 한 번 터트리고 빠져나가면 또 풀고 고름이 매일매일 차가운 커피 내리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그치 콜드브루 그런 것처럼 뚝뚝뚝 고름이 계속 생겨서 부풀면 터트리고 그래서 그 고름 주머니 계속 생기는 거 그 위치가 옛날에 뭘 떼운 거잖아. 그러면 그 치아가 신경이 죽어서 고름이 계속 생기는 걸 수 있어. 그러면 신경치료 같은 걸 해야 되고요. 그거는 제 유튜브에 가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고름 주머니 있는 사진이 있는 썸네일이 있어.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엑스레이도 나오고 할걸요? 아마 그거 안 하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발치예요. 미리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잇몸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진 관리를 않습니다. 잘하면 다시 한 번 올라갈 수도 내려간 있나요? 잇몸은 다시 올라오진 않아요. 한 번 없어지면 끝이야. 평생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스케일링 및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아, 잇몸도 DTD라고? 하여튼 내려가면 못 올라와. 복구 안 돼. 더 이상 안 내려가게 관리만 가능해서 그럼 바닥으로 내려간 구단 순위는 바닥으로 내려간 순위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려간 잇몸은 올라오지 않는다. 장치를 열심히 하다 피 보면 잇몸도 마모될 수 있냐고? 피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잇몸이 안 좋아서 이미 잇몸이 녹고 있다는 사인이죠. 잇몸이 건강하면 피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가 나서 녹는 게 아니고 잇몸이 안 좋으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나도 그럼 그냥 내가 모르겠다 그거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나는데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두지. 계속 염증이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그쪽 부분에 뼈 있죠. 잇몸 뼈가 조금씩 녹아서 없어져요. 세균의 활동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손실된다. 알베올라 본 로스가 시작됩니다. 잇몸이 내려가, 주저앉아. 그게 너무 많이 쑥 주저앉는다? 그럼 치아가 원래 잇몸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잇몸이 쑥 주저앉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치아가 나오지. 뿌리가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잇몸에 올라오면은 이런 데가 시리겠죠. 그리고 치아의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내려가면 꼬다리만 치아를 잡고 있는 것처럼 원래 잇몸뼈가 치아를 꽉 감싸서 잡아줘야 되는데 잇몸뼈가 점점점 녹아내리다가 맨 끝에만 살짝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막 흔들흔들한 거야. 시리고 흔들리고 그럼 풍치까지 올 수 있고 물론 젊으시니까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오래 방치되면 그거 이상으로 막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 만 19세 이상은 의료보험 혜택도 있으니까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밀어가지고 염화물 수화물 뭐 씨발 것 그게 한의학적으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